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도 유독 강렬한 빛을 발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양사에서 황제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의 군사적 업적은 수많은 정복자들의 꿈과 전략적 교본이 되었으며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권력과 야망의 본질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거대한 로마 제국의 서막을 열어젖힌 불멸의 영웅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장군이나 노회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오랜 내전과 귀족들의 탐욕으로 혼돈에 빠져 무너져가던 로마에 강력한 질서를 부여했고 기존의 공화정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예비한 혁명가이자 비범한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배신으로 점철된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운명을 개척하려 했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거대한 야망을 온몸으로 구현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운명적인 인물의 삶을 통해 그가 어떻게 격동의 시대를 뒤바꾸는 찬란한 업적을 이루었고 무엇이 그를 로마 최고 권력의 정점으로 이끌었으며 결국 무엇이 그를 비극적인 암살이라는 운명으로 몰고 갔는지 로마의 거대한 역사를 관통하는 그의 발자취를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야망과 리더십, 그리고 운명의 무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설이 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기원전 100년 7월 13일 로마의 유서 깊은 파트리키 가문인 율리우스 시족에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태어납니다. 그의 율리우스 가문은 고대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이아스, 즉 신화적인 조상을 가진 명문이었지만 당대에는 그다지 부유하거나 세력이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상한 지성과 뛰어난 언변, 그리고 남다른 야망을 품었던 카이사르는 혼란스러운 로마의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마리우스와 술라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얼룩진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정적이었던 마리우스의 조카이자 그의 편에 섰던 코르넬리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술라의 잔혹한 숙청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고 게다가 사형 명단에 오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술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코르넬리아와 이혼하기를 거부했던 그의 강직함은 이때부터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였습니다. 술라의 탄압을 피해 이집트와 소아시아, 킬리키아 등지에서 군 복무를 하며 탁월한 군사적 재능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킬리키아 해적에게 납치되었을 때는 오히려 해적들을 휘어잡는 대담함과 기지를 보여주며 석방된 후에는 직접 병력을 모아 해적들을 소탕하고 자신을 납치했던 이들을 처형하는 무자비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특유의 설득력 있는 연설 능력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는 로마 민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막대한 사비를 들여 검투 경기를 개최하고 성대한 연회를 열었으며 이는 젊은 시절 그에게 엄청난 빚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죠. 그의 젊은 날은 불안정과 야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공화정의 표면적 자유 아래 감춰진 귀족들의 부패와 민중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고 자신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끝내고 로마를 재건할 적임자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서 둘째가 되느니 차라리 시골 마을에서 첫째가 되겠다. 이 말은 그의 타고난 야망과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가 되려는 불굴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빚더미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나아갔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는 카이사르를 단순한 귀족이 아닌 로마의 운명을 짊어질 비범한 인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의 비범함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고난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계에 입문한 카이사르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능수능란한 협상 능력으로 빠르게 입지를 다져나갑니다. 그는 당시 로마의 최고 실권자이자 군사적 영웅이었던 폼페이우스, 그리고 막대한 재력가였던 크라수스와 은밀히 손을 잡고 제1차 삼두정치라는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결성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세 사람이 로마의 권력을 분할하여 장악하려 했던 매우 실용적이고도 파격적인 동맹이었습니다. 이 동맹의 지원을 받아 카이사르는 기원전 59년 로마 공화정 최고 직책인 집정관에 당선되며 로마 최고 권력의 핵심에 오르게 됩니다. 집정관 임기를 마친 후 카이사르는 로마 공화정의 전통에 따라 갈리아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에게 갈리아는 단순한 변방의 속주가 아니었습니다. 갈리아는 그가 자신의 비범한 군사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전설적인 명성을 쌓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무엇보다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최강의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신이 내린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약 8년에 걸친 갈리아 전쟁 동안 카이사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예측 불가능한 전술과 불굴의 리더십, 그리고 뛰어난 공병 기술을 바탕으로 갈리아의 여러 부족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로마의 영토를 대서양과 라인강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알레시아 전투와 같은 그의 군사적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들은 수많은 후대 전략가들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카이사르를 신처럼 따랐으며 그의 눈부신 업적은 로마 전역에 울려 퍼져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이 진행될수록 로마 본국에서는 그를 견제하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삼두정치의 한 축이었던 크라수스가 파르티아와의 전쟁에서 사망하고 또 다른 한 축인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를 두려워한 원로원과 손을 잡으면서 카이사르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원로원은 그에게 갈리아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와 개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그의 정치 생명을 끝내려는 교묘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결코 운명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9년 1월 10일 그는 갈리아와 이탈리아의 경계인 루비콘 강 앞에 섰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의미했으며 내전의 불을 지피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이 말을 외치며 자신의 군단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갑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로마 내전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카이사르가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로마의 운명까지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온 세상에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군사적 능력과 대담한 결단은 로마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원로원 파와이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승리로 이끌며 로마 공화정의 유일한 지배자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로마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카이사르는 승리에 도취하거나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어진 내전과 귀족들의 부패, 민중의 고통으로 병들어 있던 로마 사회를 진정으로 재건하고 강력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야망을 넘어선 혼란에 빠진 로마를 구원하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그의 통찰이자 원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복귀한 후 수많은 개혁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먼저 율리우스력을 제정하여 복잡하고 부정확했던 기존 달력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365.251을 기준으로 한 이 달력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근간이 되며 그의 과학적, 실용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발행되던 곡물 배급 수혜자를 절반으로 줄여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로마 시내에 광범위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포름과 신전을 짓고 도로를 정비했으며 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도 펼쳤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파격적인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했던 많은 정적들을 용서하고 포용하여 다시 공직에 등용했으며 정복했던 갈리아인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여 제국의 통합과 충성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선심이나 자비가 아니라 오랜 내전으로 분열되고 혼란스러웠던 로마 사회를 안정시키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거대한 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의 치밀한 계산과 통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은 그의 군사적 승리를 넘어 혼란에 빠진 로마의 문제들을 자신이 직접 보고 해결하여 새로운 시대로 이끌겠다는
지배자로서의 강력한 의지와 효율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탁월한 통찰력과 불굴의 결단력으로 로마를 재건하며 취약한 공화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로마 사회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개혁을 통해 로마를 안정시키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카이사르는 기원전 44년 종신 독재관에 오르며 사실상 로마의 최고이자 절대적인 권력자가 됩니다. 그는 공화정의 전통적인 제도를 존중하는 듯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초상이 주화에 새겨지고 그의 이름을 딴달이 만들어지며 더 나아가 신의 반열에 오르려는 듯한 상징적인 행동들이 이어지면서 카이사르의 권위는 점점 신의 영역에까지 다다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언제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카이사르의 개혁과 강력한 리더십은 로마 사회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공화정을 수호하고자 했던 많은 원로원 의원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왕정을 복원하려 한다고 의심했고, 이는 수백 년간 왕정의 속박에서 벗어나 공화정을 생명처럼 여겼던 로마인들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화정 원칙을 지키려는 보수 세력과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절대 권력자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카이사르는 주변의 수많은 경고와 불길한 징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아내 칼푸르니아는 악몽을 꾸며 회의에 가지 말라고 간청했고, 점술가는 3월 15일 이데스의 날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과 로마를 위한 헌신으로 모든 반대 세력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운명에 자신을 맡기려는 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한 개인의 의지를 뛰어넘는 거대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 게다가 그가 아들처럼 각별히 아끼던 브루투스마저도 공화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의 독재는 로마인들에게 전례 없는 안정과 효율성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장 숭고하게 여겼던 자유라는 가치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이사르의 권력은 너무나 강력해졌고 그의 야망은 거칠 것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혼란에 빠진 로마의 재건이었지만 그 방식이 공화정의 정신을 훼손하고 독재로 이어진다고 믿는 이들에게 그는 더 이상 로마의 영웅이 아닌 제거되어야 할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의 운명을 짊어진다고 믿었지만 그 운명의 칼날이 결국 자신을 향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심장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 달력으로 이데스의 날. 운명의 그날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폼페이우스 극장으로 향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경고와 불길한 징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만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개척한 길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회의장에 들어선 그는 자신을 제거하려는 60여 명의 공모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첫 칼날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이어 수십 개의 칼날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는 수십 군데의 자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혼돈 속에서 그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가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아들처럼 아끼고 총애했던 브루투스였습니다.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발견한 순간 저항을 멈추고 자신의 토가를 얼굴에 감쌌다고 전해집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이 비극적인 외침은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순간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로마 공화정을 구하려 했던 공모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로마를 더 큰 혼란과 새로운 내전의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로마는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겪게 되고 결국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로마 제정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공화정은 완전히 종말을 고하고 제정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비록 왕이 되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만 그의 죽음은 로마 공화정의 종말을 선언하고 강력한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시대를 예고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리더십, 야망, 그리고 운명에 대한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은 모든 것의 스승이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치열한 경험의 연속이었고 그 경험 속에서 그는 탁월한 군사적, 정치적 지략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전술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전쟁 연구에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려 했던 그의 비전은 로마가 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은 위대한 초석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단순한 영웅이 아닌 인간의 야망과 운명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영원한 전설이자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지배자의 표상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파란만장한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비범한 능력은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가? 아니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줄기 불꽃과 같이 타오르다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한가? 그는 자신을 로마의 운명이라 믿었고 그 운명을 개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당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황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운명의 강을 건너려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주사위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카이사르의 이야기가 당신의 선택에 깊은 통찰을 주기를 바랍니다.